예. 여기만 피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다들 뭐 바쁘신 거 있을 텐데, 금요일까지 나오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그냥 챕터 7B를 끝낼 수 있으면은 그냥 여기 끝내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많이 못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요. 그래서 뭐 이 첫 번째 그 7A는 이제 GPU 첫 번째 부분이었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사실 첫 번째 부분 한 거에 좀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GPU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고, 첫 번째는 그냥 그 GPU의 어떤 전체적인 오버뷰랑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그 병렬성이 많은 프로그램이 GPU에 여러 스레드로 만들어져서 결국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스피드업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좀 들여다봤었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그 GPU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요전에 말씀드렸듯이 GPU는 싱글 프로그램 멀티플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동일한 프로그램을 결국 여러 스레드로 만들어서 돌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 스레드로 만드니까 멀티 스레딩 기술이 들어가고요. 스레드 레벨 패러럴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다음에 그 같은 인스트럭션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데이터 레벨 패러럴리즘, 즉 벡터 프로세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 레벨 패러럴리즘과 데이터 레벨 패러럴리즘이 결합된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은 병렬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병렬화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병렬화 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시리얼 코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시리얼 코드 부분은 이제 CPU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그 병렬화되는 부분을 우리 이제 커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커널이라는 건 이제 운영체제에서도 커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커널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 또는 병렬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커널이라고 얘기하고, 이 커널 부분은 GPU에 여러 개의 스레드로 만들어져서 이 스레드를 우리가 이제 블락으로 나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블락을 할 거냐, 그다음 블락당 몇 개의 스레드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병렬화된 부분을 실행을 하는데, 이제 병렬화된 부분을 우리가 그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병렬화된 부분이 두 개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그리드 0, 그리드 1, 그리드 0, 그리드 1.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의 병렬화된 부분이 있고, 그 사이는 이제 CPU에서 시리얼된 부분을 돌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리드라고 부르는 부분은 결국은 병렬화된 그 스레드들을 돌리게 되는데, 그 스레드는 우리가 요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블락이라는 단위로 묶는다고 했죠. 블락이라는 단위로 묶는 이유는 데이터의 특성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블락이나 또는 그 스레드도 이렇게 여러 그 디멘전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데이터를 표현하기 자체가 쉽고, 그 다음에 매핑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분량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멀티 디멘전 얘기, 그러니까 블락 아이디나 스레드 아이디가 멀티 디멘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데이터를 매핑하기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블락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스레드 관리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이 스레드들이 여러 프로세서, 그 멀티 프로세서에 매핑이 돼야 되는데, 그 블락 단위로 나눠놔야지만
어떤 블락이 어디 멀티프로세서에 매핑될지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블락 단위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드라고 부르는 병렬화된 부분이 여러 블락으로 나눠져 있고 또 블락 안에 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하게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락이라는 거는 보통 블락에 속해 있는 그 스레드들은 보통 이제 같은 멀티프로세서에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좀 더 긴밀하게 거기 있는 같은 블락에 속해 있는 스레드들은 서로 긴밀하게 통신도 할 수 있고 뭐 싱크로나이제이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런 얘기 요전에 좀 드렸었고요. 저기 오늘 계속 있을 예정인가요? 네, 오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아, 네. 예, 미안하지만, 예, 고마워요. 예. 트레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블락에 과연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500, 뭐 이거는 제너레이션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GPU는 약 512개 정도의 스레드가 한 블락에 매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 스레드가 블락에 매핑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블락에 속해 있는 모든 스레드들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만 반드시 같은 줄을 실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 차이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GPU를 들여다보면은 GPU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개의 어레이라고 이제 배열이라는 말을 썼죠. 스트리밍 프로세서 어레이. 이 스트리밍이란 말을 쓴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GPU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의 CPU가 잘 못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백렬성이 굉장히 강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트리밍 데이터, 그죠? 한 번 프로세서에 들어오면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한 번만 딱 사용되고 이제 없어지는 그런 데이터.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를 처음에 이제 스트리밍 프로세서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어레이라는 건 이런 게 여러 개 배열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파란 거 하나가 이 텍스처 프로세서 클러스터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GPU이기 때문에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텍스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라는 게 이제 이런 표면에 이런 어떤 그 촉감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이제 텍스처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이는 그런 뭐 어떤 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픽스 프로세서에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한 특별한 메모리를 여기 만들어서 텍스처 메모리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메모리 일종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를 텍스처 프로세서라고 이제 붙였는데 사실 이 텍스처 메모리 같은 거는 뭐 사용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뭐 딥러닝에서는 뭐 굳이 사용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서가 이제 요 부분인데 멀티 프로세서를 들여다보면 여기 인스트럭션 캐시, 그 다음에 데이터 캐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쉐어드 메모리라는 건 아까 말씀을 요전 시간에도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쉐어드 메모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캐시 같은 메모리인데 이 블락이라는 거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메모리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CPU에서는 그 공유 메모리라는 게 사실 따로 없는데 물리적인 메모리로 여기는 이제 물리적인 메모리로 쉐어드 메모리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쉐어드 메모리.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블락이라는 거 안에 있는 그 스레드들이 결국 한 블락이 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에 매핑이 되거든요. 한 블락에 속해 있는 스레드들이. 그렇죠. 아까 한 블락에 뭐 512개 정도의
thread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랬죠.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요 전체에 매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요 쉐어드 메모리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좀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이제 SP라고 부르는 요런 친구들이 결국은 그 스트리밍 프로세서. 그래서 프로세서 하나씩, 프로세서 여기 8개가 있는 겁니다, 사실. 8개가. 그래서 8개가 있으니까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저희들이 부르고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이 스트리밍 프로세서라는 것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제 같은 사이클에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스트럭션, 패치, 디스패치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인스트럭션을 읽어서 똑같은 인스트럭션을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똑같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이게 뭐냐면 데이터 레벨 패럴리즘이죠. 그죠? 벡터 프로세서에서 이제 코드 하나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한테 일어나는 거죠. 인스트럭션을 얘네들 디스패치를 해주면은 동일한 코드를 같은 사이클에 실행을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SP에서 처리하는 단위가 원 워드라고 하면 원 인스트럭션. 네. 원 워드라고 하면 위에 패치, 디스패치, 버퍼 사이즈도 8워드가 되나요? 그림의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아, 데이터요? 아, 데이터는 인스트럭션이죠,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은 하나고 데이터는 8개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8개의 단위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 디자인에서는 32개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예, 뭐냐면 월프라고 이제 좀 이따 나오거든요. 월프라는 단위로 저희들이 스케줄을 하는데 월프라는 단위로 스케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thread의 개수가 32개거든요. 그 32개가 동일한 인스트럭션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32개가 필요한 거죠. 32개를 가져옵니다. 한 사클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무슨 4사이클 정도의 32개의 데이터를 이 친구들이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요 앞에 있는 요 블럭들을 하나씩 이 전체를 부르는 명칭이 있고 여기서 파란 거 하나, 그 다음에 파란 거, 요 빨간 거 하나를 각각 부르는 명칭들에 대해 설명해요. 스트리밍 프로세서, 그 다음에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그 다음에 텍스처 프로세스 클러스터, 그 다음에 스트리밍 멀티.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마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룹핑은, 이거는 이제 한 10년 전 정도에 전에 나왔던 그런 아키텍처죠. 그래서 이제 이 8개의 프로세서들이 여기 있는 펑셔널 유닛을 이제 디플리 파이프라인 된 건데 이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동일한 인스트럭션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뭐 요거 하나의 이제 성능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리소스인데 이 리소스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게 이제 20기가 플롭 정도, 요 하나가 20기가 플롭 정도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16KB 짜리 쉐어드 메모리라는 거고요. 뭐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하나를 읽어오면은 프로세서가 8개잖아요. 인스트럭션 하나를 읽어오면은 프로세서가 한 사이클에 결국은 8개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4사이클이면은 몇 개를 처리하죠? 32개. 그렇게 돼서 월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사이클마다 인스트럭션 하나씩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한 10년 전 정도의 그거니까 이건 뭐 지금은 뭐 이게 여기 개수가 좀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공개는 안 합니다. GPU. 이게 공개된 이유도 이 슬라이드를 만든 사람이 그 GPU 개발에 굉장히 인볼브가 좀 많이 됐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 아키텍처를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해줘야지만 뭐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걸 이해해서 프로그램도 짤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는 이런 걸 사실
공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개를 해준 거죠. 뭐 대강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지만 이제 디테일 같은 거는 다 특허니까 잘 공개를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션에서 매 제너레이션마다 바뀌어 나가는 거 이런 거 잘 공개를 안 할 테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엔비디아 아키텍처는 이 GPU 만드는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벌써. 예. 저기 그 뭐죠? AMD도 만들고요. 그다음 또 다른 회사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 삼성 같은 데서 이 코어만 가져다가 좀 고쳐서 쓰고 이러거든요. 애플 같은 데서요. 그러니까 이 만드는 회사도 많고 그래서 예, 다 이게 특허 기술입니다, 사실. 비슷한 그림이 그 자꾸 나오게 되는데, 예, 이제 그 병렬성, 이제 그 병렬성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예, 병렬성에 대해서는 벌써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기 병렬성이라는 건 결국 thread 레벨 그 병렬성 하나와, 그러니까 thread를 뭐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서 1000개 정도가 이제 뭐 시간차를 두고 이게 돌아가잖아요. 거의 동시에 돌아가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병렬성은 그 데이터 레벨 병렬성. 두 가지 레벨 그 병렬성이 존재하고요. 이 그리드라는 게 이제 병렬화된 부분이 그 GPU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예, 스케줄러가 예, 이제 블락 단위로 이제 여러 스레드가 블락으로 묶여 있다고 그랬죠. 블락 단위로 스케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런 친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런 빨간 게 하나 있으면은 블락 0번, 1번, 2번은 여기에 매핑하고, 그죠? 그 다음 블락 3번, 4번, 5번은 여기다 매핑하고, 이런 식으로요. 예, 그 블락으로 묶은 이유가 이렇게 피지컬하게 블락 0번, 1번, 2번은 여기다 매핑, 뭐 2번, 3번, 4번은 여기다 매핑,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쭉 매핑을 하는 거죠. 블락 단위로. 그래서 이제 병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SM 런치 그 다음에 그 블락이 매핑된 다음에는 블락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아까 몇 개까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블락 안에 512개까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512개를 동시에 돌리지 못하겠죠, 당연히. 예, 동시에 돌리지 못하니까 이 512개를 워프라는 단위로 묶었습니다. 이제 월프라는 건 뭐냐면은 예, 블락 안에 예를 들어서 512개의 예, 스레드가 잘 보이나요? 잘 보여. 블락 안에 이제 512개의 스레드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거를 32개의 단위로 묶습니다. 예, 32개씩 묶어요, 스레드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16개가 되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월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월프 하나는 32개의 스레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괜찮나요? 그 왜 이걸 묶냐? 이걸 묶어서 한 번에 스케줄 할 때 스레드 하나만 스케줄 하는 게 아니라 32개씩 묶어서 스케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여기서 이제 저희가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여기다 이렇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디스패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32개로 묶어진 스레드는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거든요. 그 32개에 대해서 여기서 이 친구가 이렇게 32개의 스레드들을 여기다가 하는 거죠. 8개가 있으니까 4사이클에 걸쳐가지고 32개를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인스트럭션이 똑같아요. 동일한 인스트럭션. 데이터만 틀리죠. 괜찮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워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락을
스케줄하고 그 블락 안에 있는 스레드들을 워프 단위로 나눠서 이제 워프를 스케줄링하는 거예요. 요 뒤쪽에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블락을 스케줄링을 하고 그 다음에 월프를 스케줄링하고 그래서 투 레벨 스케줄링이라고 불러요. 예.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512개씩 묶은 그 블락 자체를 아까 프로세스 이렇게 0번,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블락을 먼저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안에서는 이 32개씩 묶은 월프 단위로 스케줄링.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요 안에서는 스레드가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스레드가 뭐 512개가 있다고 하죠. 512개가 있으면은 이 512개가 32개씩 묶어가지고 이게 저렇게 되는 거죠. 월프 8. 그래서 이제 월프 이름을 붙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16개 월프가 되면 이제 월프 0, 월프 1. 그래서 월프 15까지. 그렇죠? 요 예제는 뭐냐면 이제 그 월프 8은 지금 인스트럭션 라인 11번을 실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월프는 뭐라 그랬죠? 32개의 스레드인데 같은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있는 거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데 프로그램이 뭐 1번 줄부터 코드 1번 라인 1번부터 100번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월프 8은 현재 그 프로그램의 11번째 줄 어셈블리 코드를 실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월프 8에 속해 있는 32개의 똑같은 스레드가 같은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하냐면은 자기가 도대체 짠 병렬화시킨 프로그램이 GPU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짜야겠구나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왜 내 프로그램이 스피드업이 제대로 안 나오는지 뭐 이런 걸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안타깝지만 원래 프로그래머들이 그 CPU나 뭐 이런 게 어떻게 자기 코드를 실행시키는지 별 생각 없이 짜잖아요. 근데 GPU는 그렇게 짜면은 제대로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블락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그 맨 처음에 이 블락 단위로 나눠진 그거를 우리가 여러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에 매핑을 한다고 그랬죠. 예. 아까 그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SM이라고 불렀는 게 이 친구인데 이 친구에 보면은 up to 8블락까지 매핑이 된다는 거죠. 그죠? 8블락. 그러니까 블락이 우리가 이제 스레드를 블락 단위로 나누는데 블락은 정확하게 512개일 필요는 없어요. 블락 안에 뭐 16개가 있어도 되고 스레드가 그건 우리 마음인데 단 8개 블락까지 하나의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블락은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는 8개 블락까지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는 또 다른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죠. 리소스 리미테이션 768개의 스레드까지 매핑이 돼요. 괜찮은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리소스에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우리가 매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맥시멈으로 매핑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병렬을 해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이렇게 파티션이 돼서 여기 스레드가 여기 몇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리소스의 리미테이션 같은 것들을 잘 모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죄송한데요. 뒤에서 비디오를 찍고 있어가지고 여기만 피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쪽에 앉으셔도 되는데 이쪽에 앉으. 그래서
요 친구 하나가 그 8개의 블락이 매핑되든지 아니면 768개까지의 스레드까지만이 매핑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예. 블락당 이제 256개의 스레드를 내가 만들었다면 프로그램에서 그럼 이제 3개 블락밖에 매핑이 못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 리미테이션에 걸려서. 그죠? 아니면 뭐 16개씩 뭐 나눠 쓰면은 블락 하나에 16개면 8개 매핑 되는지 뭐 이렇겠죠. 여러 가지 리소스 때문에 결국은 여기 매핑될 수 있는 스레드가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왜 굳이 여기서 얘기하냐면은 나는 스레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 블락에 충분히 스레드가 매핑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 파티션 같은 걸 잘못해가지고 충분한 스레드가 거기 매핑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스레드 개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액세스를 많이 하게 되면은 메모리 액세스를 그때 말씀을 드렸죠. 현재 메모리 액세스를 할 때 CPU를 그러니까 GPU 코어를 비지하게 할 수 있는 스레드들이 충분히 있으면은 메모리 액세스를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 스루풋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스레드가 적게 되면은 메모리 액세스를 스레드들이 하는 동안에 놀고 있는 CPU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맥시멈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GPU의 퍼포먼스가 쭉 떨어지면서 성능이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가장 그냥 이 어떤 옵티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걸 만들 때 스레드도 충분히 만들고 블럭도 적당한 개수로 만들어서 이런 바틀렉에 걸리지 않게끔 그래서 매핑이 잘 되게끔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레드라는 거는 그 블락 안에 이제 스레드라는 것들은 블락 안에 속해 있는 같은 블락에 속해 있는 스레드라는 것은 32개의 스레드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월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블락에 만일에 계속 질문드린데 3개의 블락이 이 요거 하나에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each 블락이 256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다면은 how many warps 가 여기에 매핑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월프의 단위는 32개의 스레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32로 나누게 되면은 8. 그러니까 하나의 블락 안에는 8개의 워프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3개의 블락이 있으니까 8 곱하기 3에서 24개의 월프가 여기에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너무 좀 어려운가요? 이 GPU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내용을 모르면은 아무리 그냥 저도 이 학생들 데리고 뭐 학부 학생들, 석사 학생들 데리고 프로그램 많이 짜봤거든요. 이건 교수님 스레드 만들고 막 이랬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GPU만 프로그램 짜면은 스피드업이 뭐 100배, 20배, 30배 나오는 그냥 대강 짜면은 1배, 2배 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GPU를 사용하는 거가 전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GPU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제 이 월프가 몇 개가 되는지를 이제 분석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이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짜면은 블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블락당 스레드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건 본인들이 다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 하나당 월프가 몇 개인지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요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냐면은, 4사이클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 4사이클마다 사실 저희가 이 월프를 하나씩 스케줄을 하거든요, 4사이클마다. 요 버전에서는. 그 4사이클마다
인스트럭션을 하나씩 이렇게 월풀을 하나씩 스케줄을 하면은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월프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실행시켰냐면은